부모에게 대한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요. 초등 부모에게 오는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위기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 위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에 대한 정의를 해봤는데요. 위기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인가는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말 큰 위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해결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이 세 가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능력을 갖추기입니다. 2013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기계가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현재 직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업의 47%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할 거고, 변화를 넘어서 진화하는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를 넘어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맞춰 나가고 변화하는 능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무엇을 잘하는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내시는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총 5가지의 잘하는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선택의 종류가 정해진 것. 세 번째는 매 순간 내가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파악 가능한 것. 네 번째는 주로 닫힌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것. 다섯 번째는 과거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구조화된 기록이 많은 환경입니다. 이 5가지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표준화된 업무,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답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고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5가지는 사실은 1992년도에 전문가의 역량이라는 인간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의 조건의 5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5가지가 인간이 더 잘하는 영역들이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5가지에 갇힌 표준화된 업무가 아니라 이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더 잘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화가라는 직업이 있는 그대로의 풍경들을 실사하는 직업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게 화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많이 생겨났죠. 하지만 카메라의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게 뭐냐면 이 화가는 그림 하나 그리는데 1달에 걸리고 2달이 걸리지만 이 카메라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가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화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카메라가 할 수 없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지, 나는 상상력이 있지. 상상력으로 사물을 재해석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린 게 인상파의 추상화입니다. 사물을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프레임, 관점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아이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 2번째, 인공지능 시대 초등 부모에게 오는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2번째 해결 방법은요, 혼란한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자, 이 사람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미래학자이고요. 이 사람의 한마디로서 국가나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미래 예측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 보여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죠?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한국 사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엘빈 토플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시를 읽어드릴게요. 최승우 아마존 수족관.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엘빈 토플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립적 가치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2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수능 문제라고 그랬죠. 교육청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대립적 가치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적절하지 않대요.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아까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최승호 시인이 지었는데 이 문제를 최승호 시인한테 가져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2번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최승호 시인,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정답은 1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이 시를 읽고 1번이라는 답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시를 읽고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시라는 게 시상과 어떤 배경과 화자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1번이라는 획일적인 답을 찾도록 만들어낸 훈련을 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승호 시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또 공감하는 게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싶대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고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최승호 시인은 감정과 예술의 자리에서 이 시를 얘기하는 거고, 수능은 이론과 논리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론과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또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레드릭 켈리라고 객관식 시험의 최초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시험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교육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시험 문제 이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부모에게 오는 위기를 피하는 방법, 세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미래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정원사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보면 정원사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을 다양한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뒤집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정원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게시탈트 시프트라고, 그림을 뒤집으면 애초에 우리가 지각했던 정물들 사이에 회화적 연관성은 새로운 패턴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 교육은 뭐냐면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 제가 이 미래교육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부분이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생각과 결합해서 이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빠의 미래교육 채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저희 아들과 같이 책을 읽고 그런 것들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토론하는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필요한 어떤 우리가 그 아침에 매일 그러죠. 아침에도 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미래에 어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읽고 쓰고 토론하는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